여러분들의 길잡이 영수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바로 하루에 몇 과목 공부해야 할까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에 과연 몇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바로 저의 전략은 시기별로 다르게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죠? 공시 1개월에서 4개월 차 초반에는 세 과목 위주로 했습니다. 즉, 국어, 영어, 한국사 위주로 세 과목을 공부했고요. 공시 5개월 차부터는 네 과목, 즉, 이 세 과목에 플러스 선택 1과목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사회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시 6개월 차부터 시험날까지는 5과목을 하루에 공부했는데요.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1에 플러스 마지막 선택 2. 저에겐 바로 이게 사회복지 개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시기별로 각각 단계에 따라서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과목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스케줄을 공유하면서 하루에 몇 과목씩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를 단순화시켜라. 공부는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총 9개월을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는 정말 단순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1개월에서 공부 4개월 동안에는 딱 3과목만 했어요. 필수 3과목에만 정말 집중해서 내가 베이스를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 놓자. 그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3과목, 즉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본서와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요약 단권화까지 총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를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선택 과목을 그 위에 얹는 게 저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5개월 차에는 어떻게 공부했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국어, 영어, 한국사 이 3과목에 플러스 사회를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하루에 4과목을 시작했고, 그리고 공시 6개월 차부터는 사회복지 개론을 시작하면서 총 시험 보기 전까지 저는 하루에 이렇게 5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공시 6개월 차부터 시험 전날까지 하루에 5과목을 공부했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강조했었죠. 공부는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험 보는 날 100분 안에 5과목을 문제를 푸는데 나의 신체 리듬과 그리고 나의 두뇌가 과연 이 5과목을 100분 안에 푸는 거에 익숙해질까? 내가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는 그날 과부하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100분 안에 5과목을 풀 수 있도록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지를 풀 때 시험장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순으로 시험지를 푼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내가 국어 시험지를 이제 다 마치고 영어 시험지를 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를 풀 때 국어 문제를 보다가 갑자기 넘어와서 적응이 안 되면 내가 문제를 읽을 때 버퍼링이 걸리게 될 거고, 그 버퍼링은 이 시험 시간을 잡아먹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5과목 공부를 하면서 나를 길들이는 건데요. 자, 하루에 5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각 과목 하나당 2시간씩만 참아도 5과목을 공부한다고 칠 때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2시간 혹은 3시간을 더해서 우리는 총 12시간 혹은 13시간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초과되는 시간은 대부분 어느 날은 내가 한국사 혹은 영어에서 조금 더 강의를 듣다 보면 이날에는 한국사가 3시간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영어를 3시간씩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날 내가 공부하는 분량과 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에 따라서 조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5과목을 2시간씩은 픽스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2시간, 3시간은 복습을 하던지 혹은 내가 부족한 과목을 보완하는 시간으로 12시간, 13시간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과목을 하루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2시간 혹은 2시간 반 딱딱 끊어서 내가 이 하루에 5과목을 다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액티브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공부 방법이 좋았냐면 액티브하게 공부하다 보니 내가 긴장감도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고 나의 적당한 텐션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루해지고 가끔씩은 멍 때리는 순간도 와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과목을 빨리빨리 바꾸지 않으면 오늘 하루에 5과목을 다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나 스스로가 지루해지지 않고 장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루에 12시간 혹은 13시간씩 자리에 앉아서 5과목을 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시험장에서 보는 그날
그 중요한 날에 100분 동안 5과목 보는 거는 정말 저에게 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시험 6개월 차부터 시험 날까지, 즉 최소 3개월 정도는 하루에 5과목씩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시 초기에 1개월 차부터 4개월 차 사이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저의 하루 일과 스케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바로 444 법칙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세 과목을 444 법칙에 대입을 했는데요. 즉, 영어 4시간, 국어 4시간, 한국사 4시간 공부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장기간 앉아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앉아있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니까 뭐든지 단순화시켜서 필수 세 과목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내가 지금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나는 추후에 있을 5개월도 나에게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영어를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했고 1시까지 점심시간을 잠깐 쉰 다음에 1시부터는 5시, 즉 국어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도 똑같이 4시간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영어와 국어를 4시간을 했다면 뒤에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한국사 1시간을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7시부터 10시까지, 즉 3시간은 다시 한국사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사가 앞에서도 1시간, 뒤에서도 3시간이 되어서 총 4시간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 10시가 어느새 찾아오게 되고 10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데까지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죠. 처음에는 엉덩이를 붙이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내가 2시간 정도는 강의 듣고 10분을 쉬고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말 공부에 속도가 붙으면 3시간씩 공부하고 한 번씩 쉬었습니다. 어떤 분이 1시간마다 10분씩 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그분께서 자신의 체력을 안배하셔서 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9개월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었고 제가 1시간마다 10분씩 쉬게 되면 그 쉬는 시간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2시간 혹은 2시간 반씩 공부하고 10분씩 잠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바로 444 법칙. 처음 공시 1개월에서 4개월 차에는 영어, 국어, 한국사를 베이스를 다져놓는다 라는 생각으로 4시간씩 무조건 했었고요. 대신 공부를 할 때 1시간마다 쉬는 게 아니라 최소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몰입해서 하고 그 후에 짧게 10분씩 쉬는 겁니다. 한 번 집중할 때 그대로 몰입해서 쭉 진도를 빼는 게 가장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공시 5개월 차입니다. 이때의 법칙은 333 2.5, 즉 단순하게 국어, 영어, 한국사는 3시간씩, 그리고 선택 과목, 저에겐 사회였는데요. 사회를 2.5시간 하는 거였습니다. 저의 하루 스케줄표를 보여드리면 아침 8시 반부터 똑같이 11시 반까지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영어 공부가 4시간이었지만 이제 공시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영어 공부는 3시간인 거죠. 마찬가지로 국어도 똑같이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먼저 국어 1시간을 끝내고 점심시간을 가집니다.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가지고 나면 그 후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국어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시간을 더하면 앞에서 했던 1시간과 2시간, 즉 국어에 3시간이 확보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한국사 공부를 해줘서 똑같이 3시간 동안 한국사 공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 쉬는 시간은 언제예요? 쉬는 시간 안 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스케줄표에 10분 단위로 시간을 쓰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3시간 동안 하면서 저는 2시간 정도 혹은 2시간 반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면 10분씩 화장실에 가곤 했는데 사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과목을 바꿀 때만 자리에서 일어난 게 거의 많습니다. 정말 배가 아플 때 화장실을 가야겠죠. 하지만 저는 애초에 공부를 할 때 먼저 책상에 내가 먹을 초콜릿 혹은 물, 또 내가 먹고 싶은 간식 이런 거를 다 구비해서 책상에 앉았고 영어 공부가 끝나면 국어로 공부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도서관에서 우리가 사물함에 가서 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에 책도 바꿔오고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필요한 간식 같은 거를 한꺼번에 챙겨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저는 사실 1시간마다 10분 쉬고 2시간마다 10분 쉬고 이게 저는 더 머리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내가 시간을 잘 분배해서 10분씩 쉬면 되는 거지 제가 이 시간표에 10분이라고 정말 휴식 시간이라고 써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안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이 영어에서 국어, 국어에서 한국사 이렇게 과목을 바꾸는 그 타이밍에 일어나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7시 반부터 또 10시까지는 사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때로는 11시까지 사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시 정도의 사회 공부가 끝났다면 남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내가 오늘 공부했던 내 과목을 한 번 더 복습을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쉴 거 쉬면서 어떻게 단기에 합격할 수 있나요? 저는 단기에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쉬는 시간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 내가 정말 쉬는 건 주말에 정해놓은 시간에 쉴 거니까 이런 일상, 내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일상적인 낮 시간 동안에는 이 루틴을 정확히 확보하셔서 공부할 때 최대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공시 6개월 차입니다. 6개월 차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저는 5과목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요. 여러분, 이때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다? 우리는 13시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13시간도 정말 부족해지고 공부에 부스터를 달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필수 3과목은 정말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3시간씩은 무조건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앞에 공부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국어 똑같이 3시간, 영어도 3시간, 한국사도 3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언제부터 달라지냐? 저녁 식사 시간부터 달라집니다. 6시 반 이후로 나는 식사 시간을 7시 반까지 가졌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은 30분 이내로 끝나는 거예요. 자, 7시부터 어떻게 하냐? 7시부터 밤 9시까지 2시간은 사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나는 사회복지 개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시간을 3시간씩 그리고 선택 과목은 2시간씩 쪼개서 사용을 해야 내가 하루에 5과목을 다 볼 수 있어요. 즉, 3과목을 3시간씩만 해도 벌써 9시간이죠. 그리고 선택 2과목을 2시간씩만 잡아도 4시간입니다. 총 몇 시간이나요? 총 13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면 공시 6개월 차가 되고 저는 그 당시 6개월 차가 시험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영어를 3시간, 국어 3시간, 한국사 3시간 이거 하는 건 당연히 픽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국어, 한국사는 일단 한 강좌당 강의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내가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발췌 회독을 하거나 혹은 기출문제에서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또 뽑아서 보는 등 이 시간 동안 그냥 내가 문제풀이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정말 액티브하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 풀고 내가 체크해놨던 요약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기본서 펴서 내가 포스트잇으로 붙였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솔직히 밥을 30분 이내에 먹고 나면 정말 밤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전 내내 정말 달렸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면 피곤한 게 당연한데요. 하지만 쉬면 안 됩니다. 저녁 시간에 잠을 참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복도에 나가서 서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저녁 시간에 어떻게든 버티겠다. 이거 5과목 다 보기 전까진 절대 잠자지 않을 거야 라는 각오로 아무리 추워도 복도에 나가서 공부를 하시던지 혹은 책상에 서서 공부를 하시던지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깨어서 이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3개월 남은 시점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된다. 다 못하면 집에 가서라도 분량을 채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온 시간보다 이제 내가 시험 보기까지가 시험이 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독서실이든 혹은 도서관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 서서 공부하시든 창문을 여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나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정해놓은 분량 5개 내가 다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목표가 단기 합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참아온 시간보다 얼마 안 되는 시간 그 조금만 참으면 곧 끝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피곤하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깨어 있으셔야 되고 저는 당시에 구론산을 마시든 서서 공부하든 비타오백을 마시든 거의 하루에 한 병씩은 마시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말 허벅지를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날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서실에서 내가 목표치가 있었는데 다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집에 가서라도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돈도 없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나에게 기회는 더 이상 올 것 같지 않아요. 일생일대의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집에 가서라도 내가 그 피곤한 거 조금만 더 참으면 내일 더 편해지고 내일 모레 더 편해질 텐데 그런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오늘 못 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책 피시고 그 부분은 반드시 학습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현실 조언을 하나 더 하자면
우리 모두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상태죠? 모두 노베이스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실력이 다 비슷해집니다. 같은 강사, 같은 교재를 공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뉩니다. 이제 공부 3개월 남았을 때, 또 2개월 남았을 때, 한 달 남았을 때 우리의 비슷했던 실력이 누가 더 많이 회독하고 누가 더 많이 문제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왜 시험 한 달 전에 점수가 바뀌는지, 왜 막판이 중요하다고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2번 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 3개월 전에는 정말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옵니다. 혹은 내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서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중심을 꽉 잡으시고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마킹하고 그러고 나서 가방 메고 짐 싸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는 우린 시험인 겁니다. 끝까지 버티셔서 남은 시간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죠? 우리가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나의 학습량을 늘려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초시에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엉덩이를 붙이는 것도 정말 힘들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갈수록 나의 공부 시간도 점점 증가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분량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단식으로 여러분들이 습관을 쌓으셔서 본인만의 루틴, 본인만의 패턴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랄게요. 분명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고요.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공시생들 파이팅! 힘내요. 안녕!